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공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선생님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죠. 오늘 그 교실 안에서 터져나오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마치 정글에 던져진 기분. 이게 한 상담 선생님이 지금의 학교를 두고 하신 말씀이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곳,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쏟아지는 요구와 갈등 속에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심한 우울증 상을 겪는 선생님이 무려 38%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인보다 4배나 높은 수치예요. 4배요. 여기에 약간의 우울증상까지 더하면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힘든 마음을 안고 매일 교단에 서신다는 얘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온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엇이 선생님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감정노동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정노동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내 진짜 감정은 꾹꾹 눌러 숨기고 일 때문에 필요한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해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바로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 매일같이 아주 빈번하게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감정노동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99.1%. 와, 이건 뭐 거의 100%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이 내 직업은 극심한 감정 소모를 동반하는 일이다 라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스트레스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기엔 뭐 말 안 듣는 학생들 때문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학부모 민원이었어요. 무려 66.1%. 학생 문제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학부모님들 상대하는 걸 몇 배는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라도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기분 좋게 퇴근하고 싶은데 현실은 끝도 없는 민원 전화에 시달리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유독 지금 이렇게 학부모 민원이 폭발하고 선생님들은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선생님이라는 역할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존재였나요?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는 교육적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 같은 선생님이 최고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물론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 좋지만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부모가 자려이 친구가 될 수만은 없는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분명한 교육적 관계와 역할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황당하고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제발 좀 하고 통사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 라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애야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 조용히 해줘야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단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동안 조용히 수업 듣고 싶었던 나머지 학생들은요? 그 학생들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건 단순히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너진 교권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권, 즉 선생님이 가르칠 권리가 바로 서야만 학생의 학습권, 즉 배울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 서로 대립하는 개념처럼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교권과 학습권은 하나입니다. 하나. 때려야 때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이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용히 공부하고 싶었던 대다수의 착실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이 학생들의 배울 기회를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선생님은 점점 지치고 소신을 잃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몸을 사리게 되겠죠. 결국엔 교육활동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 더 이상은 혼자 앓지 않겠다 하면서 거리로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30만 명, 무려 30만 명의 선생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선생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위기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외침 속에서 선생님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홀로 두지 말자. 정말 가슴 뭉클한 말 아닌가요? 이제부턴 개인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이 시스템을 바로 잡자는 굳은 다짐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건 바로 이런 연대입니다. 교실의 붕괴는 단지 학교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지금, 이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